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린 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는데요. 박사과정에서는 상담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석사과정에서는 재활상담학을 공부했어요. 학사과정은 한국에서 마치고 럭키금성, 미국에서는 LG라고 하죠. 홍보실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온 이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사회복지와 재활을 위한 일을 한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되었어요. 현재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VA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방정부 재향군인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VA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군인들과 재향군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전문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VA에서 일을 한 지는 벌써 17년 정도 되었고요. VA에서 일하기 전에는 연방노동국, 가주주정부 노동국, 그리고 가주주정부 재활상담국과 사회복지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대학 강의를 시작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LA 가주주립대학이라고 하죠. 심리학과 재활상담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대학에서 이론을 강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장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언제부터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 제도를 만들고 법적으로 실행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와 간병의 주의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장애라는 관념보다는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리감을 두거나 피해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유난히 크거나 아니면 유난히 작거나 머리 색깔이 다르거나 눈 색깔이 다르거나 아니면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하면 거리감을 두거나 아니면 같이 지내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키가 조금 큰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 있는 남자 학생들보다 키가 많이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실에서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고 매번 맨 뒤에 앉아야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유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자기하고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치, 마녀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때로는 불에 태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디펙트라고 해갖고 몸에 결점이 있으면 산이나 굴 같은 곳에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의료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장애의 관념이 조금은 바뀌어졌는데요. 그래도 많은 장애분들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죠. 특별장애기관 아니면 정신장애 질환병원 같은 곳에 갇혀서 평생을 바깥과 격리되어 지내게 되거나 아니면 치료라는 이름 아래 많은 시험 치료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해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이라든지 normal, 아니면 정상이라든지 healthy, 또는 표준, standard라고 하죠. 그런 말을 아무 거부감 없이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 또는 표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인정하는 기준이 정상, 그리고 표준이 되는 거겠죠? 그럼 한국의 정상이 아니면 표준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정상이고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은 정상과 표준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새해에 큰 절을 부모님께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보면 큰 절을 부모님께 하는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하고 손잡고 걸어 다니거나 시장 보러 갈 때 엄마하고 손잡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정상이나 표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화에 따라서나 아니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면요. 처음에 종교가 생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흑인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나요? 장애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장애는 보통 사회의 기준이나 표준과 다르다는 것이 아닐까요? 보통 사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지 정도나 아니면 사회적 보장제도 등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실행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군인들의 사회보장제도도 많은 싸움의 결과로 얻어졌다는데요. 장애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장애 군인들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농성을 한 이후에야 법적으로 의료 혜택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국방법 1916년, 처음으로 국가에서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인정한 법안인데요. 그 후 군인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후에도 군 복무 중에 입은 부상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17년 그리고 1918년에는 상위 군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체제를 만들어서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도와주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1920년도에 보면은 스미스 피스라는 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상위 군인이나 아니면 상위 제한 군인이 아닌 일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 저희가 요즘 알고 있는 그 Social Security Retirement 아니면은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라는 게 있죠. 그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35년이에요. 그리고 1936년 신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1943년에는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54년에서는 대학에서 재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1965년에는 직업재활 보장제도가 생겨서 사회적인 장애인, 예를 들면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재활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연방정부의 고용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이나 운송장벽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 계약자나 하청업자들이 신체적이나 아니면은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고용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합법적인 편의나 아니면은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법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1974년, 1978년, 1984년, 1986년, 그리고 1992년 연달아서 재활법을 개정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확대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 개선하는 그런 법들이 1990년에는 미국 장애인법이 생겼는데요. 요즘에 보통 말하는 American with a Disability Act 아니면 ADA라 그러죠. 그 법이 처음 생긴 게 1990년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 개정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용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정부, 지방정부 활동을 제재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에 관한 법이라든지 공공편의시설에 관한 법이라든지 통신 서비스에 관한 법이라든지가 그 ADA 안에서 규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건축장벽법이라든지 왜냐면은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램프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축장벽법 그리고 공정주택법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투표법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시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법, 그래갖고 비행기를 탈 때라든지 아니면은 유권자 등록법, 전기통신법, 제도화된 사람들의 시민권법, 그리고 2014년에는 장애인 교육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선진 국가 중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사회보장 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회보장 제도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장애자를 돌보시는 분들이 좀 더 사회보장제도법에 관심을 가지셔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리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볼까 해요.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disability? Wheelchairs? Seeing eye dogs? Sign language? Do you think about invisible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ies, such as dyslexia? Mental health conditions, like bipolar disorder? Or chronic illnesses, like diabetes? These are all correct thought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Some can be seen, and some cannot. It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societal stereotypes about disabilities can cause barriers to success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Remember that there is a person who is using a wheelchair to get around, a person who is using their seeing eye dog to navigate the world, a person who is using sign language to communicate. Many of us have been taught that a disability is a limitation and that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want to be cured. We might think that it is the person with the disability who is responsible for making lifestyle changes, and not that it is the world around us that needs to change. But is any of this true? Meet Lily. Lily uses a wheelchair. She rides the bus every day to get to work, but sometimes the lift is broken and she's late. When Lily goes grocery shopping, she has to ask people to help her reach things on the top shelves. Whenever her friends want to go out to dinner, she needs to call ahead to make sure the building has a wheelchair ramp at the entrance and that the bathroom is accessible. Lily recently decided that she wants to move in with her boyfriend, but his building doesn't have an elevator. Lily experiences obstacles because our world was not built for and often does not consider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Is Lily the problem? Or should all buses have working lifts? Should all grocery stores make sure that their customers can easily shop for what they need? Should all restaurants be wheelchair accessible and all buildings have elevators? More and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like Lily, are speaking up about their experiences. They, along with disability advocates, are challenging stereotypes and smashing stigma. They're loudly and proudly advocating for the world to be more inclusive and taking action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live free from discrimination. Having a disability does not make you less than. Disability is diversity, and diversity is beautiful. Even if we can't always see i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ll around us, and all of us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e world more accessible, safe, and equal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신체장애는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손과 발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약화되어 다른 사람들의 보조가 필요하거나 Assistive Technology, 기계나 과학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의 예를 들면 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에 손상을 입게 되면 오랜 시일이 걸려야 회복이 되고요. 완전한 회복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두뇌나 머리를 사고로 다치거나 태어날 때부터 뇌나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인지 장애가 생기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배운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 산만해지거나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질의 돌발적인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열로 인해서 시력이 감퇴되거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청각 장애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체 장애가 있는데요.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서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장애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어린 나이에 일찍 잃어버리거나 몸이나 마음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주 심한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거나 전쟁에서 나쁜 경험을 하거나 약물 중독이나 술 중독의 경험이 있어서 정신장애는 유전성일 수도 있고요. 다른 질병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상태가 안정되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이어가는 데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고 잠을 이유 없이 많이 자거나 아니면 모든 것에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 기억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질투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갑자기 이유 없이 슬퍼져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양극성 질환도 있고요. 정신분열증으로 망상이나 환상을 보거나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착각하거나 환청을 듣고 본인을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폐장애는 뇌 이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언어소통이나 대화에 문제가 있고요.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신장애에는 노화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몸의 균형을 잃거나 성격이 바뀌어서 남과 싸움을 자주 하거나 남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신장애에도 다양한 장애 종류가 있는데요. 신체 장애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병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장애는 신체 장애와 다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깊어져서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병에 맞는 치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가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체 장애로 인한 정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신체 장애가 생기면 본인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럼 장애가 있는 환자는 자신에게 실망이 생기고 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체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간병원들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지켜보셔야 해요. 그럼 반대로 정신장애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 정신과 의사나 상담 치료 전문의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약을 먹다가 아니면 안 먹고 약을 제 시간에 맞추어 먹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다 보면 정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신 상태가 다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 처음에는 먹었던 약 기운으로 얼마간은 계속 정상에 가깝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약을 중단한 얼마 후에는 약 기운이 떨어져서 정신장애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당수의 정신장애 분들은 본인의 정신질환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나 남에게 피해가 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법에 걸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은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신체 장애가 생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유튜브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번에는 장애에 관한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4명 중에 약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쵸? 4명 중에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집 밖을 돌아다니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장벽이 되고 이러한 저해 요인으로 인한 도전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더 높은 일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의 초기에 저희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실행했는지 알아봤는데요. 1916년부터 많은 법과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져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나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교육 제도와 직업 보조가 설치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치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뉴햄셔 대학에 있는 미국 장애 연구기관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매해마다 미국에 있는 장애인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 미국 인구 3억 3천 명의 13.5%에 해당하는 4,400만 명이 장애가 있다고 보고를 해요.
2008년에는 전체 미국 인구 3억 200만 명의 12.7%에 해당하는 3,800만 명이 장애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15년 동안 2008년부터 2023년까지 40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만 매해 270만 명의 장애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계적으로는 매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또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자 중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이나 박사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래요. 2008년에는 9.8%였던 게 2021년에는 19.8%로 상승했어요. 2배가 훨씬 넘었지요.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08년에 31.3% 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거나 했대요. 그리고 2021년에는 41.4%가 higher education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2008년에는 21.5%였고요. 2021년에는 21.6%, 13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연구 결과로 보면 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보조가 발전되고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른 연구 결과도 한번 찾아보세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병의 진단을 하루속히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병이 비슷하겠지만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장애 수준의 심각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부모님이나 간병원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장애인들의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일단 병의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있고요. 병의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치료 방법이 잘못되면 치료가 효과적일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는 병의 진단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환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간병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진단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장애가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치료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장애가 있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 진단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치료의 방법이나 효과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애라도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의 심각도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맞는 치료법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일단 치료 계획이 설정되면 치료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장애 환자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장애 환자의 상태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가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치료 계획 자체를 바꾸어서 장애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요, 장애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10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짧은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When you hear the term disability, a wheelchair might come to mind. Yes, absolutely. Some people with disabilities use wheelchairs. But did you know that you can't always tell if a person has a disability just by looking at them? Disabilities come in a variety of forms, visibility, and severity. They can affect the way a person moves, how a person thinks, or how a person perceives the world through their senses. Some disabilities can have a combination of these categorie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disabilities to be a good friend. Meet Felicia. No one but her best friends know she has epilepsy, a seizure disorder. She has seizures every once in a while and worries that her friends will treat her differently if they see her having a seizure. She became so worried that she limited her activities to reduce her chances of seizing. Luckily, her friends noticed this and encouraged her to talk with the school counselor. Her counselor helped her find her inner courage to continue her activities, even though she might have a seizure. Her friends, teachers, and coaches were all educated about what to do if a seizure happens. With counseling and support from the people around her, Felicia was able to find new confidence. You may not know if someone at school, at the park, or on your sports team has a disability. It may be tempting to stare or to ask questions. Some questions are okay. You just have to make sure you are asking in a respectful way. "Can you tell me about your motor chair?" is much kinder than, "What is wrong with you?" If you are a person with a disability, know that there is support and people who understand or can relate to what you're going through. Even though no two people have exactly the same experience with a disability, it can be helpful to talk with someone who has some understanding of what it's like to live with a disability. Likewise, counselors can help you sort through some of your frustrations, thoughts, feelings, and even connect you with a support group. 이번 시간에는 장애에 대한 역사와 미국 안에 있는 장애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법적 실행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치료와 간병의 주의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번 강의에 궁금한 점이나 또는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오랜 강의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